통화량이 대충격이다. 돈 휴지 조각이 된다. 이런 말들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수도 없이 썼던 말입니다. 그만큼 돈을 뿌렸거든요. 그야말로 뭐 헬리콥터 타고 말입니다. 5만 원권을 뿌린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뿌렸어요. 5년 동안 415조 5천억 원을 뿌렸으니 그것도 국가가 빚을 내서 말입니다.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났겠습니까? 통화량이 진짜 말도 못하게 늘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문재인 정부 이렇게 되면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이야기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심상치 않습니다. 통화량 늘어나는 거 보세요. 전월 대비 광의의 통화량 증가율입니다. M2예요. 0.7%나 늘어났습니다. 전월 대비니까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게다가 지금 통화량 자체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쭉 쌓이면 말입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엄청나집니다. 지금 말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과연 윤석열 정부가 긴축 정책을 펴고 있는지 진짜 묻고 싶어요.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당장 말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걸 보면 충격적이거든요. 2023년 6월입니다. 3,795조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25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25조 6천억 원. 그래서 3,820조 6천억 원이 됐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죠. 작년 11월에 한 달 사이에 34조 6천억 원이 늘어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최고 증가폭입니다. 야, 0.7% 늘어났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돈 뿌린 거 이거 어떻게든 좀 천천히 가겠다. 긴축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게 아닙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자, 당장 보시자고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2022년부터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한다면 2021년 3,430조 4천억 원이잖아요. 2021년 말에 이게 3,820조 4천억 원이 됐습니다. 3,400조가 3,800조가 됐어요. 그러면 400조가 늘어난 건가요? 3,430조니까 3,820조니까 390조가 늘어난 건가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2022년도 뭐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짰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뭐 문재인 정부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늘어나는 속도도 만만치 않아요. 2022년 말로 가볼까요? 2022년 말에 3,722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7월 현재입니다. 3,820조 6천억 원이요. 한 달에 0.7%가 올라서 25조 6천억 원이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7개월 사이에 늘어난 것은 100조가량이 늘어났습니다. 100조. 100조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100조. 7개월 사이에 100조면요. 연말까지 가면 적어도 200조는 안 되겠지만 200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돈이 말입니다. 풀어진 것만큼 돈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물가 잡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물가가 잡히겠냐고요. 지금 7월까지 100조가 늘어났는데 7개월 만에
7개월 만에 100조가 늘어났는데 물가를 잡는다.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돈 휴지 조각이라는 표현 잘 안 쓰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쓸 정도가 아니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만큼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하고요, 윤석열 정부하고 차이점이 그렇게 없어요. 경제에서는요.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도 비슷하고요. 물론 문재인 정부는 엄청나게 뿌려댔죠. 또 윤석열 정부도 이게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문재인 정부와 현금 살포는 별반 다른 점이 없다. 이런 생각 진짜 듭니다. 결국 말입니다. 돈을 많이 뿌리면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이야기는 실물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정권 시장에 거품이 끼고요. 예, 이 부동산 시장이 자꾸 올라가고요.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닌 그런 사태가 벌어질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통화량 조절 이거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통화량 조절에 실패하고 있는 것 말은 긴축인데 현실은 통화량을 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경제 주체들로도 보면요. 가계와 비영리 기관이 13조나 늘었습니다. 기업도 9조 9천억 원이 늘었고요. 계속 늘어납니다. 가계나 기업이 이게 돈이 많이 는다. 통화량이 많이 는다. 그러면 가계나 기업은 뭐를 할까요? 기업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쳐요. 물론 기업도 이게 공장을 짓거나 일자리를 늘리는 투자보다는 뭐 부동산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보면 말입니다. 그래도 가계가 많거든요. 가계가 13조 원이 늘어났다. 이 말은 지금 투자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투자 대기하고 있다. 오히려 말입니다. 기타 금융기관인 정권사나 보험사는 8천억 원 줄었습니다. 지자체는 기타 부분 2조 1천억 원이 늘었고요. 이건 뭐 세금 때문에 늘었겠죠. 세금을 지금쯤 낼 때잖아요. 그죠? 7월이면 세금 낸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늘었다고 보지만 가계와 기업이 늘었다는 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점점 거품을 더 크게 만드는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실제로도 보면 말입니다. 실제로도 지금 가계나 기업에서는요.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에 가장 많이 지금 넣고 있습니다. 기다린다 이거예요. 기다린다. 기회만 와라. 11조 8천억 원이 들어가 있고요.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에도 8조 4천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이라는 게 이게 세금일 거예요. 세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수익정권은 1조 4,10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MMF도 늘었죠. 3조 1,900원. 요구불 예금 4조 1,800원. 2년 미만 금전신탁 1조 3,8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딱 보시자마자 여러분들도 느낌이 오시죠? 기회만 있어라. 난 투자하겠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기회만 생겨라. 저는 이 기회를 정부가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지금 경제를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통화량을 흡수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통화량을 흡수할 수 있는 창고는 없고 계속 통화량을 풀어대면 물가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 거품 경제가 계속 부풀어 오르는 것도 기정사실. 앞으로 그만큼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가짜 경제라는 거품 경제, 가짜 경제가 저는 될 거다 이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저는 이거 말입니다. 진짜 정부가 경제개혁을 앞당겨야 돼요. 제가 윤석열 정부 탄생하기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경제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만큼 개혁이 안 된다는 뜻인데 충격적이죠. 심각한 거는요. 돈은 이렇게 많은데 돈이 안 돌아요.
돈맥 경화라고 이야기하죠. 통화 승수라고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내가 1원을 공급을 했을 때 이게 몇 배가 되느냐. 몇 배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1원을 공급했는데 14원이 됐다. 그러면 14배가 더 늘어났다는 게 통화 승수거든요. 승수라는 자체가 배수라는 뜻이 배수. 배수. 신용창조를 얼마나 했느냐의 뜻인데 지금 6월 기준으로 보면요. 14.64배입니다. 굉장히 낮죠. 돈이 안 돌아요. 작년 7월 13.65배보다는 좋아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 때도 15.29배 돈이 15번이나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신용창조가 됐다는, 신용창조가 그만큼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세요. 9월에만 하더라도 25.74배잖아요. 돈은 안 돕니다. 돈은 많은데 돈은 안 돌아.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안 되고 이 뜻이잖아요. 결국은요.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안 되고. 이게 통화 성수만 이런 게 아니에요. 통화 유통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 속도는 회전수거든요. 돈 1원이 회전이 몇 번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가고 회전이 몇 번 되느냐. 사용되는 횟수를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 이것도 심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통화 성수는 1이 되면요. 1이 되면 이게 1이 될 때 회전이 될 때 굉장히 좋습니다. 돈의 가치를 그만큼 기록을 하니까. 그러나 1997년 1.03을 기록한 이후로요. 2001년 4월에 닷컴 버블 때 0.95 정도로 떨어졌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할 때 0.73까지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내리막입니다. 2020년 3월에 0.65, 2022년 1월에 0.58,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태어나도 마찬가지 0.57, 올 3월에는 0.56까지 떨어졌어요. 7월에는 그나마 조금 올라가서 0.57입니다. 7월에는 그나마. 결국은 말입니다. 돈은 뿌려지고 돈은 돌지 않고 결국은 저성장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고물가의 핵심이 결국은 돈이 휴지 조각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돈의 휴지 조각이 현실화된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지표를 가지고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지표를 가지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표들을 보고 있으면 어떨 때는요. 공포감마저 느낍니다. 공포감마저. 왜 공포감마저 느끼냐. 그만큼 말입니다. 지표들이 좋지 않아요. 지표들이 좋은 지표가 없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내용을 가지고 잘할 거라고 믿었어요. 잘할 거라고.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은 솔직히 조금 실망입니다. 물론 앞으로 잘하겠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치를 내걸었으니까 잘할 거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멀었구나. 이게 시장을 현장에서 똑바로 봐야 되는데 이게 시장을 현장에서 좀 어설프게 보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장을 볼 때마다 저는 지표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게 뭐 거짓말을 못합니다. 저는 가짜뉴스가 안 만들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표를 갖고 이야기하니까요. 지표를 가지고. 그러니 상황이 지금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짐작하실 거예요. 통화량이 늘어난다. 인플레이션 더 오래 간다. 그러면 고물가 오래 간다예요. 돈을 계속 풀잖아요. 고물가 오래 갑니다. 인플레이션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돈을 푼다고 정부가 돈 준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모두가 최악의 상황을 맞아가는 그런 사태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